네, 이번 제5회 부산 환경교육 한마당 환경교육 운영 사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생명건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활동했던 프로그램 제목은 행복한 도심 속 자연 놀이터입니다. 자, 제목에서 나오듯이 저희가 도심에서 대부분이 활동하다 보니까 도심 구석구석 부산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교육을 할 수 있어서 또 그 나름의 부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개요에서 교육 대상은 장애인입니다. 청소년에서 성인이라고 해서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교가 대부분 이제 중학생이었고요. 특수학급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고등학교 안에 특수학급 친구들이 있습니다. 중학교에도 특수학급이 있긴 한데 인원수가 뭐 한 4에서 6명, 뭐 7명 정도라서 조금 많이 소규모라서 조금 안 되는 케이스도 있었고요. 아니면 이제 성인 위주로는 장애인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일 대상을 교육을 할 적에 대상별 4차 시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 장소는 부산 일대이고요. 대부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능하면 이동이 다 가능을 하시고, 복지관이나 센터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있는 곳은 이제 조금 센터에서 조금 멀더라도 이게 안 가본 그런 장소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었고요. 아니면 이제 또 차량이 지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거기 기관 근처에서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부산의 온천천이나 시민공원, 장산, 봉어사계곡, 대신공원, 삼락생태공원, 대저생태공원, 금강공원, 화지공원, 대천천, 화명수목원 등 부산의 곳곳을 다니면서 교육 대상들에게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주제로 활동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목적은 도심 속 생태를 오감 체험과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거였고, 그리고 대부분 생태 체험의 학습의 기회가 적은 장애인 참가자들에게 자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고 생명의 소중함, 배움을 통해서 체험의 효율성을 높이고 싶었고, 무엇보다도 기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서 특히 사회를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이 이게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계절 변화와 거기에 맞는 식생들을 같이 알아보는 시간, 그리고 공간도 도심 숲, 하천, 산, 공원, 수목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해설과 식물, 동물, 곤충, 수소생물 등 다양한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알아가고, 항상 프로그램에는 저희가 해설과 생태 놀이 만들기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 참여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 활동들이 있습니다. 저희 수업 들어가시는 강사님들은 특수교육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 대상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장애와 특수교육 같은 경우 이제 특수학교 이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교사님을 모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특수교육 파트라든지 장애 정도라든지, 만약에 청각장애면 청각 보조기라든지 다양한 그런 형태들을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자, 4차 시 중에서 1차 시를 얘기하면, 1차 시는 주제가 봄이기 때문에 큰 주제는 꽃들을 결혼식에 초대해요라고 해서 식물 관찰과 꽃가루 바지를 합니다. 항상 저희가 활동을 시작할 때 인솔하시는 교사님한테 사전 설문지로 교육 대상들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고 그 확인 체크를 한 후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요. 주변을 관찰할 때 항상 방문하는 장소에 대한 설명을 항상 빠뜨리지 않고 조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런 장소에 대한 설명,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이제 봄 같은 경우에는 식생 관찰을 주변에서 많이 하고, 이제 봄에 보이는 그런 자연 현상들, 그리고 놀이, 그리고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원목 도안에 그림을 그리기도 했었고요. 아니면 이렇게 코팅지로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활동이 끝날 때는 4차 시마다 각각 교육에 참가하신 참가자들한테 바로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사후 설문지까지 마무리하고 프로그램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2차 시 같은 경우에는 여름입니다. 그래서 물속 친구들이 궁금해요이고, 물속 생태계 및 수소곤충을 관찰을 합니다. 자, 보다시피 친구들이 여기 갔던 친구들은 물가에 처음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에 발조차 담그지 않으려고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친구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2차 시를 나갈 때는 안전에 대한 그런 위험도가 조금 높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활동 보조 선생님이나 이제 저희 보조 강사님을 같이 이렇게 해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4차 시 프로그램 중에서 2차 시 프로그램이
되게 중요하고 제일 재미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참가하신 교육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숲에서 해설을 하거나 놀이나 만들기는 대부분이 이렇게 혜택을 받아보셨거나 이렇게 처음 보신 분들도 있지만 수서 같은 경우에는 물에서 활동을 하고 물속 생물을 알아가는 물속 생태계에 대해서 체험하고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되게 좋았고 관찰하고 채집하는 과정에서 만족도도 좋았고 되게 흥미가 높았던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물속에서 만났던 친구들을 부채에 그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네키나트로 부채를 표현하기도 하고 룻배로 이제 수서 생물을 관찰하고 각자 이렇게 도구를 주었을 때 한번 요렇게 해보는 게 되게 재밌었고요. 요거는 제일 최근에 활동했던 사진인데 이제 올챙이를 한 분이 한 4마리 잡으시더니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3차 시는 이제 가을로 갑니다. 가을이라서 세부 프로그램명이 곤충들 음악회에 함께해요이고요. 이제 대부분 주제가 곤충의 이야기로 가고 저희가 현장에 갈 때마다 2차 시도 당연히 수소 생물 얘기할 적에 저희가 자료와 수서 카드를 이용을 합니다. 3차 시도 이렇게 곤충 관련 자료라든지 곤충능 교구라든지 이렇게 목에 있는 곤충경 만들기라든지 항상 해설 놀이 만들기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참가하신 분들이 각자 이제 곤충을 채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메뚜기나 뭐 사막이라도 데려오면 굉장히 재밌어하고 그 시간을 아주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4차 시는 어떤 단체들은 이제 10월이나 11월에 대부분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가을 숲이 될 수도 있고 겨울 숲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준비하는 숲이라든지 이제 가을에서 숲에서 보물 찾기 해요라는 그런 제목으로 진행을 합니다. 요건 이제 말 그대로 가을이 되다 보니까 알록달록한 숲의 색깔 찾기 혹은 열매 찾기로 진행을 하고요. 또 주변에서 이렇게 식생을 관찰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나무에서 떨어진 나무가 버린 것들로만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갑니다. 요거는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 형태로 제가 처음에 도안을 마련해서 가면 참가자들이 이렇게 목공풀로 나뭇잎을 붙여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가고요. 또 이렇게 저희가 도토리를 굴려라 이렇게 도토리야 굴러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열매를 이용해서 도토리 하나가 나무가 되어가는 과정을 요거는 이제 기존에 판매되는 교육이나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무가 성장되어 가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과 그런 곤란함들을 한번 겪어보는 이런 식으로 해서 4차 시를 마무리를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교육을 시작할 때 이제 인솔교사님한테 이제 사전, 사후 설문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뭐 이 대상자들이 숲에 가본 적이 있는지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끝났을 때 이제 요거는 이제 인솔교사님들이 한번 교육을 참가하셨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생들이 이런 게 조금 더 생각이 많아졌다 아니면 뭐 생명의 소중함을 느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요거는 저희가 처음에는 참가자용 설문지가 이 형태는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그 앞에 했던 것처럼 이제 인솔교사용으로 글자를 조금 넣어서 읽어주고 체크를 하려다 보니까 소통이 조금 힘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스티커 형태로 합니다. 항상 회차 시가 끝나고 나면 대상자들에게 오늘 프로그램이나 기분이나 이런 게 어땠나라고 하면 이제 좋아요, 보통 싫어요 중에서 각자 받은 스티커로 이렇게 감정 표현을 해주십니다. 해서 요거는 프로그램이 끝나면 이제 통계를 내도록 합니다. 예, 앞으로는 저희가 더 많은 교육 대상들과 자연에서 환경에 대해 소통하고 싶은데 대부분 학교나 시설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서는 실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고요. 아니면은 다른 시설 견학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잘 갈 수 있지만 이런 수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는 진행하는 뭐 신청 단체라든지 활동 단체를 잘 모르셔서 이렇게 잘 안 하시고 계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컨택하는 경우에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대상들을 같이 가고 싶은 욕심이 조금 있고요. 홍보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장애인 단체나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내년에는 이렇게 협력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프로그램 대상자가 이제 장애인이다 보니까 그 특수성 때문에 이제 주변 환경에 대해서 관심도 적으시고 그리고 조금 기계적인 접근 방식
일정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돌봄의 형태를 반복하고 있어서 이제 집 근처, 학교 근처, 복지관이나 센터 근처 등 항상 다니는 길, 늘 마주하는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좀 생태적 감수성 함량에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기억났던 거는 활동했던 참가자들 중에서 아까 2차 시의 수서원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왔을 때 한 명이 계곡에 처음 방문한 친구가 있었어요. 중학생인데 가족과 가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면서 저를 손을 잡고 "가족이랑 같이 오고 싶어요." 이 말이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좀 많이 배워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현장 체험, 부산 곳곳에서 다양한 주제로 이런 생물 다양성이나 생태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좋고, 앞으로 조금 더 이런 프로그램들이 저희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활성화가 된다면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물론 센터나 기관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런 쪽으로 좀 더 많이 소통해서 활동이 조금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